리버 크루즈는 강을 따라서 운항을 하므로 여러 나라에 걸쳐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각 강을 위주로 어떤 지역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럽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은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해 보셨겠지만 이 지역을 리버 크루즈를 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처음 리버 크루즈를 가신다면 저는 보통 다뉴브강과 라인강 지역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유럽의 리버 크루즈는 1992년도에 라인, 마인, 다뉴브강 운하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리버 크루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단연 다뉴브강 리버 크루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뉴브강은 러시아의 볼가강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다뉴브강 리버 크루즈 코스는 어퍼 다뉴브와 로어 다뉴브 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어퍼 다뉴브 지역은 헝가리에서부터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독일까지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어퍼 다뉴브 코스는 각 나라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비엔나, 브라티슬라바와 함께 멜크 수도원이라든지 와이너리라든지 보통 육로 여행에는 많이 포함되지 않는 곳을 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어퍼 다뉴브 코스로 좀 더 긴 일정은 독일의 비쇼펜이나 파사우에서 마인 다뉴브 운하를 거쳐서 독일의 류렌버그까지 이어지는 코스도 있습니다. 로어 다뉴브강 지역은 동유럽으로 가는 가장 편하고 좋은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헝가리에서 시작돼서 로어 다뉴브강 지역으로는 세르비아를 거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크루즈 후에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또는 흑해 지역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터키로 이어지는 여행 코스로도 계획이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한 크루즈 일정입니다. 이 어퍼와 로어 다뉴브 둘 다 7박 코스인데요. 이 둘을 동시에 하는 14박 그랜드 다뉴브 리버 크루즈 코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뉴브강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라인강 리버 크루즈입니다. 첫 번째 코스는 라인강 지류인 네덜란드에서 시작하는 유명한 튤립 타임 크루즈가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셔야 할 상품인데요. 저도 이 튤립 타임 리버 크루즈가 오션 크루즈만 쭉 하다가 처음 경험해본 리버 크루즈인데요. 이 튤립 타임 리버 크루즈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해서 벨기에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7박 리버 크루즈인데요. 캐노프 가든에 가시면은 평생 보실 튤립과 각종 꽃들을 거기서 다 보고 올 정도로 많은 꽃들이 있고요. 풍차 마을에 가시면은 많은 풍차도 보시고 풍차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올라가 보는 경험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버 크루즈의 묘미는 육로 여행으로는 잘 가지 못하는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들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여행은 이 튤립 크루즈 하나만으로도 많은 볼거리로 꽉 차 있어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 라인강 코스는 라인강 본유로 들어가면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해서 스위스의 바젤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곳을 들리게 되는 코스인데요. 보통 7박에서 10박 정도 코스고 거의 매일 한 군데씩 기항지를 들리게 되는데 경치나 볼거리가 아주 많은 코스입니다. 물론 반대로 바젤에서 시작해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 역방향 코스도 있고요. 리버 크루즈는 출발과 도착이 반대로 되는 코스가 항상 있으니까 크루즈 전이나 후에 여행 계획에 맞추셔서 코스를 선택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버 크루즈는 대부분 일정이 크루즈 전후로 육로 여행을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션 크루즈의 크루즈 투어와 사실 비슷한데요. 리버 크루즈는 이 크루즈 투어가 항상 선택사항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강 크루즈는 암스테르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뀼른 대성당도 포함해서 보실 수 있고 유명한 독일의 흑림지대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알사스 지역을 거쳐서 내려오는 코스인데 라인강 리버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라인강 골짜기에 펼쳐져 있는 40여 개의 고성들입니다. 저희가 흔히 사진이나 이런 데서 보는 중세 유럽의 성들이 강 주위로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유이 흐르는 라인강을 따라서 수려한 경치를 편하게 리버 크루즈선에 앉아서 즐길 수가 있으시니까 유럽 여행은 이 리버 크루즈보다 더 편한 여행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리버 크루즈는 멀미 걱정은 일절 없고요. 가끔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강수량이 적어서 라인강 수위가 좀 낮아져서 이 라인강 리버 크루즈 운항이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라인강 코스는 독일의 모셀강과 라인강, 마인강을 연결하는 코스인데요. 독일의 트리에에서 시작하고 니렌버그에서 끝나는 코스입니다. 모젤강 유역은 독일에서도 유명한 와인 생산 지역을 끼고 있는데 리즐링 와인이나 저희가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 유명한 프랑코니아 와인 등으로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독일의 화이트 와인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젤강 지역도 라인강 못지않게 아름다운 풍경과 많은 고성들을 볼 수 있는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랑스 지역의 리버 크루즈입니다. 프랑스 지역의 리버 크루즈는 세느강, 론강, 그리고 가론강 세 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운항되고 있는데요. 먼저 세느강 크루즈는 파리에서 출발해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7박 코스인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현장이라든지 잔다르크의 영불 백년전쟁 같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인상파 화가 모네의 고향 마을 등을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세느강 리버 크루즈를 추천해 드립니다. 롱강의 리버 크루즈 코스는 프랑스 미식의 수도라고 불리는 리옹에서 시작해서 R에서 끝나는 크루즈입니다. 유명한 와인 산지인 보졸로야 꼬트디론 지역을 아우르는 이 코스는 아비뇽을 지나고 반고가 대부분 여생을 보낸 R 마을까지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론강을 끼고 운항하는 리버 크루즈는 가론강과 도르도뉴강 유역의 유명한 와인 산지들을 아우르는 최고의 와인 크루즈입니다. 보르도, 꼬냑, 보이악, 샹떼밀리옹 등 유명한 와인 산지를 아우르는 이 코스는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편하게 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크루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버 크루즈 선사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여러 유명 와인 산지에 특별한 테마로 와인 크루즈를 1년에 몇 차례 운항하고 있는데요. 와인 크루즈에는 와인 전문가들이 같이 승선하고 또 유명한 샤또나 와인 생산지를 방문하게 되는데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리버 크루즈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에 있는 도르강 크루즈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걸쳐 흐르는 이 도르강을 운항하는 크루즈는 보통 리스본으로 가서 육로로 포르투갈의 제2의 도시인 포르토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승선한 후에 도르강을 타고 스페인 국경까지 갔다가 다시 포르투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르투는 리스본에 이어서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포트 와인과 해산물로 아주 유명하죠. 러시아에서는 리버 크루즈가 유럽에서 가장 긴 볼가강을 운항하는 크루즈인데요.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를 오고 가는 리버 크루즈 코스가 있긴 한데 러시아 당국에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운항이 항상 불투명한 지역이라서 여기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유니월드나 바이킹 같은 회사들이 한 두세 개 정도 크루즈사가 러시아 리버 크루즈를 운항을 하고 있는데 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리버 크루즈의 끝판왕은 아마워러웨이사의 46박 유럽 리버 크루즈인데요. 7개의 강을 모두 아우르고 14개 국가를 여행하는 가장 길고 다양한 크루즈 코스입니다. 가격은 대략 1인당 한 26,000불 정도부터 시작하는데요.
리버 크루즈는 오션 크루즈하고 달라서 이 크루즈 요금에 뭐 모든 주류와 선상 팁 그리고 기항지 옵션 관광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요금 외에 따로 또 추가로 내시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6박 유럽 리버 크루즈는 프랑스 지역에 위에 말씀드린 3개 강에서 14박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강, 모셀강, 마인강을 연결하는 이 지역에서 한 18박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퍼 다뉴브, 로어 다뉴브 14박 이렇게 해서 총 46박 정도 되는 리버 크루즈입니다. 만약에 46박 리버 크루즈를 하신다면 포르투갈 쪽만 빼고는 유럽의 리버 크루즈는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2019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갔었던 리버 크루즈인데요. 베트남에서 시작한 메콩강 리버 크루즈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시작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아니면 또 캄보디아에서 시작해서 베트남으로 내려오는 7박 크루즈인데요. 크루즈 전이나 크루즈 후에 뭐 앙코르와트를 가실 수도 있고 또 베트남 여행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 여행을 가시면은 호치민이나 다낭 정도 뭐 대도시나 휴양지 위주로 가시는데 이 메콩강 리버 크루즈 코스는 육로로는 뭐 거의 잘 가지 않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다양한 지역을 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추천드리는 코스입니다. 가격도 뭐 유럽의 리버 크루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쪽에서도 리버 크루즈가 있는데요. 먼저 7박 일정의 나일강 리버 크루즈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륙에도 육로 여행과 4박 정도의 리버 크루즈가 섞여 있는 여행 코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짧게는 9박에서 길게는 7박 정도 코스가 있는데요. 보통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나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시작을 하거나 또 여행이 그쪽에서 끝이 나는데 주요 관광 코스로는 항상 꼽기는 빅토리아 호수, 그 외에 아프리카에서 유명한 사파리,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버스나 기차, 뭐 항공 등으로 여행하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션 크루즈와 리버 크루즈로 가실 수 있는 지역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여행 준비를 하실 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